자, 여러분, 정책하면 보통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아마 다 만들어진 법이나 제도 같은 걸 생각하기 쉽죠? 근데 사실은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하나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복잡하고 긴 여정을 거쳐서 우리 사회를 지키는 든든한 정책으로 탄생하는지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이런 사회복지 정책들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서 또 어떻게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받게 되는 걸까요? 자, 바로 이 그림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어떤 사회 문제가 생기고 논의를 거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걸 평가해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맞습니다. 이런 순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지도를 보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짚어볼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먼저 정책을 하나의 여정으로 보는 관점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엔 사회 문제가 어떻게 정부의 공식적인 의제가 되는지, 그리고 수많은 대안들 속에서 어떻게 최선의 답을 고르는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론 만들어진 정책의 성적표, 즉 평가를 어떻게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끊임없는 순환으로 이어지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정책, 하나의 여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정책을 그냥 어떤 법이 통과됐다, 이렇게 딱 끝나는 하나의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딪히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아주 길고 역동적인 과정 그 자체로 봐야 한다는 거죠. 모든 분석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실 이 복잡한 과정을 어떻게든 설명해 보려고 많은 학자들이 애를 썼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칸, 다이, 존스 같은 학자들이 각자 자기만의 모델을 만들었죠. 6단계다, 5단계다, 8단계다. 단계 수는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같아요. 정책이라는 게 그냥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정한 단계를 거치는 체계적인 흐름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기나긴 여정의 첫걸음은 과연 어디서 시작될까요? 두 번째 단계, 문제에서 의제까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사회 문제들 중에서 어떻게 어떤 것들은 정부가 이건 우리가 해결해야겠다 하고 나서는 공식적인 과제, 즉 의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과정을 보면요. 일단 어떤 문제가 이거 심각한데? 하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어야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거 해결해달라 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겠죠? 이게 바로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커지면 마침내 정책 결정자들이 자,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볼까요? 모든 사회 문제가 곧바로 정부의 책상 위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문제는요, 먼저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막 찬반 논쟁이 붙어요. 그러다 언론도 다루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면 공중의제가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만이 비로소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루는 정부의제, 즉 정책의제가 되는 거죠. 굉장히 좁은 문을 통과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의제라는 건 쉽게 말해서 정책 결정자들이 우리가 이번에 처리해야 할 일들 하고 적어놓은 공식적인 투두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야만 그 문제가 비로소 정책으로 만들어질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겠죠? 자, 이제 문제가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식 의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세 번째 단계. 최선의 답을 찾아서입니다. 이제부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수많은 대안들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골라야 하는 거죠. 해결책을 고를 때 그냥 막 고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꼼꼼하게 따져보죠. 이 정책이 얼마나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는지, 효과성, 투입한 돈에 비해 얼마나 결과가 좋은지, 능률성, 그리고 사회적 약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형평성 같은 것들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준들이 서로 충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장 돈이 적게 되는 능률적인 방법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형평성 있는 방법은 아닐 수 있거든요. 이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합리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정책 결정자가 마치 신처럼 모든 정보를 다 알고 모든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해서 가장 좋은 최적의 답을 딱 찾아낸다는 아주 이상적인 모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죠? 정보는 부족하고 시간은 없고 또 정치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합리 모형은 말 그대로 이상일 뿐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자주 쓰는 분석 도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비용 편익 분석과 비용 효과 분석이에요. 비용 편익 분석은 말 그대로 들어간 돈이랑 그걸로 얻는 이익을 전부 돈으로 환산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댐을 짓거나 도로를 깔 때는 이게 유용하겠죠. 근데 사회복지 정책은 어떨까요? 노인 돌봄 서비스의 가치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죠? 인간의 존엄성은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비용 효과 분석을 더 많이 씁니다. 이건 편익을 굳이 돈으로 바꾸지 않고 같은 돈을 썼을 때 어떤 정책이 목표를 더 잘 달성했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게 훨씬 현실적이죠. 자, 이제 어렵게 정책을 만들어서 실행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끝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 네 번째 단계,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정책의 성적표를 받아보는 시간, 바로 평가입니다. 우리가 만든 정책이 과연 잘 작동했는지, 성공적이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죠. 정책 평가라는 건 간단히 말해서 이 정책, 우리가 원래 의도했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지? 이걸 체계적으로 따져보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고 해석해서 결론을 내리는 과정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그런데 평가의 목적이 단순히 이 정책은 80점짜리야 이렇게 점수 매기고 끝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목적은 왜 성공했는지 혹은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가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학습 과정인 셈입니다. 평가에도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좁게 보면 정책이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결과가 어땠어? 하고 결과만 딱 보는 거고요. 넓게 보면 아예 정책 아이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결정되고 집행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당연히 넓은 의미의 평가가 훨씬 더 많은 걸 알려주겠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순환. 여기서 우리는 이 기나긴 여정의 끝이 사실은 끝이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시작이 되는지를 보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지도를 보세요. 평가에서 나온 결과가 어디로 가나요? 맞습니다. 다시 맨 처음 문제의 단계로 화살표가 이어져 있죠. 이게 핵심이에요. 평가를 통해 이 정책은 이런 점이 부족했구나 혹은 예상치 못한 이런 문제가 새로 생겼네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게 바로 새로운 사회 문제가 되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정책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책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돌고 돌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의 성적표는 이번 학기 끝 하고 덮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다음 학기를 더 잘 준비하기 위해 밑줄 쳐가면서 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오답노트이자 교과서인 셈입니다. 정말 그렇죠? 평가는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정책을 향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책의 탄생부터 평가, 그리고 새로운 시작까지의 전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끝없는 순환의 과정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이 복잡한 순환 속에서 이 모든 과정을 그냥 기술적인 절차로만 남지 않게 하고 정말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힘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